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하기 제 134회. 병신. 또 혀가 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량 바리스타, 백수 바리스타, 때때로 이제 주부, 이주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요즘엔. 청소하고 밥하고, 와이프는 뭐 하느냐? 와이프도 일하죠. 네, 안녕하셨습니까? 사실 뭐 안녕한지 안 한지 사실 전 모릅니다. 근데 안녕하다고 인사하는 게 예의가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각자 또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다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한데, 또 뭔 놈의 비행기가 이렇게 뜨고 그래. 시끄러. 네, 안 들리시나 여러분들? 네, 비행기 자주 뜨네요. 헬리콥터랑 비비두두두두두두두두. 오늘도 방송 컨셉은 한 주간에 있었던 에피소드나, 그리고 이제 또 커피 먹었던 거 리뷰해드리고, 뭐, 신선한 내용은 좀 없어요. 제가 뭐 항상 좋은 것만 갖고 오겠습니까? 원래 없는데, 이제 더 없는 거지. 참고로 저는 요새 지금 백수예요. 다시 백수가 됐어요. 지금 수업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제 주말반만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 평일반도 있었는데 이게 캔슬됐습니다. 네, 뭐 이유는 알 수 없지. 뭐 왜 캔슬됐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제 인원들이 지금 원래 하기로 했던 분들이 많이 빠져서 클래스가 안 찼어. 네, 그래서 또 기다려야 됩니다. 또 마냥 기다리는 게 좀 애매한데 뭐 꼭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거는. 네, 뭐 어떻게 뭐 하늘의 뜻인데 받아들여야지 뭐. 네. 그렇다고 뭐 손 빨고 있을 수는 없는데 참 애매합니다. 이런 경우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당황스러워요. 이런 일들 이렇게 프리랜서의 단점이죠. 네. 어딘가에 살포시 얽어매어 있는데 또 딱히 뭔가 또 놓고 딴 거 하기엔 또 애매한 또 뭐시. 참 이상해. 참 인생 힘들어. 네. 아무튼 요새 백수로 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백수가 편하지가 않아요. 아시죠, 여러분들도? 모르나? 백수이신 분들이 없나? 백수가 이게 마음이 이게 딱 편하지도 않아. 또 집에만 또 뒹굴뒹굴 하는 것도 딱 보기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적당히 일하면서 적당히 쉬어야지. 계속 쉬면 좀 눈치 보이고. 또 자식한테 또 본이 되지 않아요? 아빠 왜 쉬고 계세요? 막 또. 아이씨, 아무튼 한 주간 동안의 이제 기사거리랑 또 이제 댓글 소개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제가 또 커피 하나를 들고 왔어요. 요새 광고 많이 하고 있죠? 우리 훈남 유아인 씨가 나오는 요 오리진 시리즈. 이 동원 거였나? 동원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보면은 이게 오리진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거 오리진이라고 그래서 조금 커피 자체로서의 맛을 좀 더 중점 둘 줄 알았는데 이게 혼합음료로 나와 있어요. 헬리콥터 비행기 오지게 뜨네 진짜.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러 동네가. 참 삶이 고달프네. 또 집에만 있는 것도 고달프. 네, 이게 이제 그 커피 자체 싱글 오리진을 쓴 어떤 컨셉인 줄 알았는데 쓰긴 썼는데 이게 다 혼합 음료입니다. 그래서 일단 싱글 오리진 커피 브라질 NY2, 네, 이제 뉴욕 등급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카페 라떼로 나왔고요. 싱글 오리진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G2는 이제 돌체 라떼로 나왔어요. 총 세 가지가 있었는데 세 가지를 다 먹어보고 싶지가 않았어. 왜냐면 제가 이렇게 혼합 음료를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서 그냥 대표군 하나만 살까 했는데 또 하나만 사기엔 또 애매해서 두 개만 샀어. 두 개 살 거면 세 개 사지 왜 또 두 개만 샀냐? 그냥 아까워서. 아까워서. 다 먹지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또 먹다가 이 냉겨서 보관하기가 애매해서 그냥 버려야 돼요. 제가 따지고 보면 좀
까다로워요. 좀 요새 내가 좀 까칠해졌어. 애가 좀 까칠해졌어. 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점점 이제 삐뚤어지고 까칠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또 이게 심성 자체가 착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좀 여유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여유가 없다 보니까 애가 까칠해. 제가 참고로 내 또 참고로라는 또 단어 계속 쓰네. 이 술이나 커피류들을 이렇게 하나를 다 잘 못 마셔요. 이렇게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거저거 먹어봐야 돼서, 뭐 술은 원래 못 먹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최근에도 이제 맥주들, 수입 맥주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하나씩 사다가 혼자 이렇게 한 100ml? 한 100ml 정도도 못 마실걸요? 거진 한 두 모금, 세 모금 정도 마시다 이렇게 버립니다. 이제 우리 와이프 옆에서 보다가 한심해서 뭐 하는 짓이냐고. 뭐 하는 짓이야! 막 또 그래요. 아니, 그냥 먹고 싶어서. 아니, 그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게 3분의 1도 안 먹고 버리는 거 왜 사냐고, 막. 아, 인생이 힘듭니다. 네. 그쵸, 맞아요. 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거 잘하는 건 아닌데, 너무 궁금하니까, 맛이나 이런 게 너무 궁금해서 이제 먹어보고 이제 버리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맥주를 못 마시는 분들이 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맥주를 쓸 수 있는지 참고로 이제 변기에 버립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그 식물 같은데 비료로 주면 도움이 되려나? 이 무식한 거 티내는군요. 네, 아무튼 예, 이 오리진 시리즈를 갖고 왔는데 이걸 한번 마셔볼게요. 일단 이 동원에서 나온 걸로 제가 광고에서 봤는데 맞네요.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주식회사 동원 F&B로 되어 있고 수원 공장이라고 나와 있네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네. 원두는 브라질산 커피 추출액, 스페셜티 드립식 커피 추출액이라고 써 있고요. 에스프레소가 아니라 이 드립 커피 추출액입니다. 그러면 약간 카페 오레 느낌이 나겠죠? 네, 우유가 함유되어 있고 설탕과 정제, 소금, 유화제, 합성 향료, 커피 향을 인위적으로 넣은 거죠. 네, 인위적으로 넣은 거예요. 네, 인위적으로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기본 카페라떼 한번 마셔볼게요. 일단 잘 섞어줘야 되고 이런 거는 일단은 요 캔이래. 요 RTD 컵 스타일이 디자인이 깔끔하고 예쁘게 나왔습니다. 오리진이라고 이제 하얀색 바탕에 뭐 디자인 하나하나 이제 신경을 썼겠죠? 네, 저는 디자인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 NY2 고소하고 부드러운 향이 특징인 브라질 스페셜티 원두를 썼고 단맛, 쓴맛, 신맛이 조화롭게 선사하는 맛의 하모니. 보시면 PREANT 드립 추출로 다듬어진 깔끔한 맛이라고 써 있고요. 풀 바디감과 풍부한 맛이 돋보이는 다크 로스팅. 일단 다크 로스팅이라는 것부터의 말이 조금 마음에 안 들죠. 다크 로스팅인데 쓴맛과 신맛의 조화로움이 있다고? 이거 뭐야?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아하, 보겠습니다. 풀바디감과 풍부한 맛이 돋보이는지 볼 거고요. PREANT 드립 추출이라 써 있는데 한번 검색해 볼게요. PREANT 드립. 자,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이게 또 뭔 뜻인지도 잘 모르겠네. 일단은 이 단어의 뜻을 좀 볼게요. PREANT는 Preserve Aroma and Taste라고 되어 있습니다. Preserve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보존하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아로마 향을 보존하고 맛을 보존하는 공법으로 되어 있는데 에스프레소 드립 추출 시 추출액을 급속 냉동하는 공법이다. 뭐 특별한 것 같진 않은디? 원래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 추출액을 급속 냉동하는 거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말장난하는 게요 지금? 네, 아무튼 그렇대. 뜻이 그렇대요. 에스프레소나 드립 추출 시 추출액을 이제 급속시켜서 냉동하는 공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거와 관련해서 또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그 질문, 문답, 그 사연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또 메이네. 큰일 났네. 물을 마셔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이 커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흔들어서 뭐야, 왜 빨대가 또 왜 이래. 안 빨려. 이 껄쩍지근한 이 맛은 실제로 소금이 들어가 서 그런지 살짝꿍 짭짜름해요. 그러니까 단짠단짠한 느낌이 나진 않는데 생각보다 그 우유의 고소한 맛과 단맛이 좀 더 잘 느껴집니다.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설탕이 들어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약간 짠맛을 내줌으로 해서 우유의 고소한 맛과 그 짠맛과 단맛의 균형감을 잘 잡아주고 있어요. 맛있는데? 일단 생각보다 연하지가 않아서 물탄 느낌이 약합니다. 동시에 우유가 이렇게 느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크림 제품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래도 이제 유화제는 들어가 있는데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유크림 같은 것들이 보통 들어가거든요. 뭐 이제 분말 타입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통 유크림이 들어가요. 보시면 지금 요 에티오피아 오리진 돌체라떼 같은 경우에는 이 원유, 가당 연유가 들어가죠. 여기에도 이제 합성 함유가 들어있는데 유크림류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특유의 그 뒷맛의 불편함이나 느끼함은 적어요. 그러니까 RTD 커피 치고는 되게 조금 뭐랄까 좀 신선하게 다가와야 된다고 해야 되나? 보통 이런 RTD 커피 컵에 담겨 있는 커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 유크림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특유의 느끼함과 불편한 맛들이 있는데 지금 이 제품이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맛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제 매장 같은 곳에서 그 에스프레소를 바로 내린 거의 느낌은 안 나고 좀 좀 내린 지 좀 오래된 거 아니면 뭐 냉장 보관한 거 같은 특유의 그런 커피들에다가 우유를 살짝 타고 설탕도 살포시 넣은 듯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맛있는데요? 와우. 막 싼티나는 그런 맛은 아니에요. 일단 이게 가격이 1,500원인데 한 1,500 얼마였지? 한 거진 2,000원이 안 됩니다. 2,000원이 안 되는 가격인데 기본적으로 맛이 막 특색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카페 라떼니까 커피랑 우유 맛이 잘 느껴지는 그냥 그런 라떼인데 약간의 단맛과 짭짤한 맛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조화로워요. 그러면서 특별하게 불편함들이 좀 덜하고, 물론 카페오레처럼 좀 가벼운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RTD 커피 같은 거 이렇게 페트 타입으로 나오는 건 너무 물탄 맛이 너무 많아서 개운하긴 한데 이렇게 커피 우유 같은 느낌이 좀 약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거는 꽤 조화로운 것 같아요. 맛있다고 전 느껴져요. 일단 1,500원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그렇게 비싼 가격이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물론 뭐 메가커피 같은 데 가면 뭐 500원 더 주고 뭐 얼음도 들어있고 막 뭐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커피 자체 맛으로는. 그러니까 맛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때 생각보다 기대한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괜찮네요. 자, 이제 반대편에 있는 게 이제 오리진 돌체 라떼인데, 얘는 이제 에티오피아 예가 제프 G2, 그러니까 G1 등급보다는 이제 결점도가 많은, 좀 등급이 낮은 커피라는 뜻이겠죠? 얘도 보시면 에티오피아 예가 제프 G2, 얘는 에스프레소 커피 추출액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요 브라질 NY2는 이제 드립 커피 추출액인데, 생각보다 연하질 않았습니다, 얘는. 이런 드립을 활용한 커피류들이 약간 좀 물탄 맛이 조금 있는데 이 제품은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질 않아요. 진짜로. 그냥 카페 라떼? 사실 이게 카페 라떼라고 하면 여기 앞에 카페가
이탈리아어의 카페는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를 활용한 커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름부터가 이 컨셉 자체랑 좀 안 맞는 거죠. 왜냐면 카페라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무조건 에스프레소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 프랑스식 카페 오레는 이제 드립커피에 이제 우유를 탄 거니까 아예 얘는 이름을 카페 오레라고 짓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왜냐면 드립 추출액에다가 한 거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맛은 카페 오레 쪽보단 카페 라떼 쪽에 더 가까울 만큼 좀 무게감이 있습니다. 우유의 전체적인 무게감이. 그러니까 커피가 가볍지가 않아요. 그럼 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정작 에스프레소로 추출한 요 오리진 돌체라떼 느낌이 어떨까? 일단 에티오피아산 가당 연유는 국산이고 유당은 미국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제소금 들어가 있고 탄산수소 나트륨, 합성향료, 일단 밀크향을 인위적으로 첨가했습니다. 똑같이 동원 F&B 수원공장 나와 있고요. 뭐 이제 가공커피 특성상 유통기한이 좀 길어요. 지금 이것도 보면 한 두 달? 네, 6, 7, 8. 거진 한 두 달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긴 편이죠, 유통기한이. 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흔들어서. 아, 이제 속이 느끼한데? 얍! 음. 얘는 약간 뒷맛에 씁쓸한 맛이 있는데? 좀 달아요. 그 진짜 그 뭐라 할까 밀크 향이 잘 납니다. 합성 향료를 넣어서 그런지 그거 있죠. 그 분유로 타는 그 유제품들이나 이제 그 멸균류에서 날 법한 그 크리미한 향이 잘 올라와요. 그러니까 맛이 전체적으로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제품도. 근데 좀 달아. 말 그대로 돌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서 그런지 좀 달아.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 먹을 거냐? 우유를 좀 타 먹어 볼게요. 지금 이게 250ml니까 보통 14온즈 라떼류 같은 게 이제 우유 같은 게 250ml 정도 들어가요. 얼음 넣고 뭐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양은 나쁘지 않은 거죠. 또 가격대도 착하고. 우유를 좀 더 섞어 볼게요. 워낙 다니까. 우유를 좀 더 타니까 내 취향에 맞네. 그러니까 얘가 진짜 무게감이 좀 셉니다. 둘 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RTD 커피들이 보면 무게감이 약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런 걸 좀 보완하려고 이런 컨셉으로 잡은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이 제품은 얼음컵 같은 데다가 넣어서 먹어서 천천히 녹여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묵직한 느낌의 우유의 그 중량감이 잘 느껴지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거는 우유를 더 타도 그렇고 아니면 얼음이 녹는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맛 밸런스가 크게 저해되지 않을 만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 광고할 때 하도 유아인 씨가 나와서 좀 오버하는 것 같아서 뭐 이 커피가 또 맛있겠어 싶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커피 제품들이 워낙에 이제 상품군이 다양하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마트 가면 살 게 없어요. 웬만큼 다 먹어봐서. 마트 가서 이제 이렇게 매대를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좀 새로운 거 안 나오나? 막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데 물론 인터넷상에는 워낙 많은데 제가 그걸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그냥 좀 오프라인에서도 쉽게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직접 보고서 뭐 성분이나 이런 것도 좀 보고 가까이서 또 박스나 이런 것도 좀 보고서 사고 싶은데 인터넷에 판매되는 것들은 그런 걸 볼 수가 없으니까 선뜻 인터넷으로 주문을 못 하겠더라고요. 괜히 사놓고 맛없으면 어떡하지? 왜냐면 저희 학원생들이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커피들 같은 거 많이 가져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뷰는 안 했는데 그 어떤 친구가 이제 10가지나 되는 드립백을 선물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종류가 총 10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산지별로 다 있는 거죠. 갖고 와서 이제 먹어봤는데 솔직히 맛이 좀 너무 무난했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냥 커피예요, 커피. 근데
드립백이 이제 하나당 이제 거진 1,000원꼴이었는데 좀 뭔가 아쉽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상품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제품들이 시중 유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나면 뭔가 좀 아쉽거나 조금 후회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선뜻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좀 오프라인에도 이런 제품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요새 마트나 백화점 가도 워낙 이제 진열되어 있는 것들만 진열되어 있어서 좀 새로운 상품들도 좀 업데이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양한 커피를 드셔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접근하기 좀 편한, 그리고 가격대도 편안한 가격대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 제품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맛있었고요. 일단 가격대도 워낙에 착하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게 1,590원인가? 그러니까 1,600원이 안 됐어요. 물론 이제 편의점 같은 데서 팔면 좀 더 이제 붙여서 팔겠죠? 네, 뭐 아니면 2,500원, 뭐 그래서 원 플러스 원, 아니면 뭐 투 플러스 원, 뭐 이런 거 행사할 것 같은데, 밖에서 보통 커피 한 잔 사 먹는 게 이제 물가가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1,000원, 2,000원대도 이제 흔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좀 그런 것도 좀 덜 흔해졌어요. 그리고 뭐 이제 좀 밀집돼 있는 특수 상권들, 뭐 오피스 상권이나 이제 막 유흥가 이런 데에는 뭐 저렴한 커피 브랜드들도 많이 밀집돼 있지만 사실 동네 카페들은 안 그러잖아요. 뭐 저렴한 커피도 있지만 뭐 비싼 커피도 뭐 있고 뭐 제각각 이제 워낙 천차만별인데 또 어떤 상권들은 또 이런 저렴한 커피들이 없는 상권들이 또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이 제품은 조금 어느 정도의 충족을 해줄 수 있는 만족도가 있는 커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거를 한번 또 섞어볼까? 네, 좀 이렇게 제가 장난질을 참 좋아하는데 일단 우유를 좀 더 섞으면 중량감이 줄다 보니까 또 나름 괜찮은 커피를 또 집에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컵커피를 꼭 컵 상태로 마시기보단 예쁜 유리잔 같은 데다가 얼음을 넣어서 이렇게 좀 담아서 먹어보는 것도 어떨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번 또 제가 먹어볼까? 이걸 얼음잔에 넣어서. 잠시만요. 제가 얼음잔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얼음잔에 옮겼어요. 네. 지금 마셔볼게요. 와우. 맛있네. 맛이 좋습니다. 그래도 우유를 좀 더 타볼게요. 좀 더 우유를 타면 밖에서 사 먹는 느낌이 나고요. 좀 더 우유 자체의 이제 고소한 맛, 그리고 이제 좀 단맛을 좀 더 중화시켜줘서 괜찮아요. 아마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우유 좀 섞어서 드시면 꽤 괜찮은 라떼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은은한 단맛들이 올라오니까 전체적으로 마시기가 좀 편해요. 저도 라떼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유의 텁텁한 맛 때문에 딱히 막 선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기본 라떼에 뭘 첨가해 먹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 아이스 라떼 정도나 먹지. 물론 아메리카노를 더 마시기 편해하죠. 왜냐면 입이 깔끔하니까. 이런 라떼류들은 먹고 나면 텁텁하거나 그런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아 목이 왜 이러지? 아씨 일하기 싫은 건가? 아 진짜 나 큰일 났어. 너무 대놓고 튀네. 아 괜찮습니다. 일단 우유를 좀만 더 넣으셔도 그 부드러운 라떼 맛이 좀 더 잘 한층 더 느껴지면서 그러니까 가공 커피류들이 그러니까 우유를 좀 더 타는 경우에는 기본 라떼 제품에 이렇게 우유를 좀 더 타면 전체적으로 균형감들이 맞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너무 연한 경우엔 너무 연하게 나오는 커피류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유제품을 좀 신선한 유제품을 좀 더 첨가하면 전체적으로 조금 부드러워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그 콜롬비아나 그 카페 라떼도 우유를 타면 더 맛있어요. 진짜.
단맛도 조금 더 떨어지면서 유제품의 느낌이 더 잘 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막 살는데, 지금 이 제품도 원래 자체적으로도 나쁘진 않지만 유제품을 좀 더 타서 먹으면 더 괜찮다. 사실 뭐 카페를 가는 목적이 뭐 사실 커피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커피 자체를 좀 더 중요시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목적성 자체가 이제 커피죠, 저는. 그래서 이제 커피 쪽 얘기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랑 코드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대체적으로는 카페를 찾는 분들이 순수 커피보단 분위기나 아니면 뭐 친목, 다른 목적성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카페를 찾는 목적성이 분명하게 커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받아들이는 견해들이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충분히 카페라떼를 좀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캡슐로 내리고 뭐 드립을 핸드 드립을 하고 뭐 이러려면 뭐 도구도 사용하고 세척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근데 집에서 그냥 이런 RTD 커피 하나 뜯어가지고 그냥 얼음잔에다가 우유 좀 더 넣고 이렇게 타서 먹으면서 뭐 영화 한 편 보시거나 뭐 아니면 자기 취미 활동을 이제 느긋하게 여유를 즐기는 것도 뭐 하나의 삶을 좀 더 즐겁게 또 좀 더 풍요롭게 즐기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드라마나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 원래도 이제 한량짓을 참 좋아했는데, 물론 젊은 시절에도 그랬어요. 네, 사실 지금이랑 별반 차이 없습니다. 뭐 젊을 때도 노는 거 참 좋아해서 엄마 말 오지게 많이 안 들었는데, 지금도 이제 밤에나 낮에 이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커피 제품 같은 것들 놔두고서 영화 한 편 보면서 이제 마시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최근에 또 보았던 드라마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댓글 소개부터 하면서 또 그런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일단 댓글 소개, 우리 바이러스님이 그도 이제 최근에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언제나 이렇게 힘이 되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물론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죠. 친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인터넷상으로 보이지 않는 비대면 이 구조 속에, 그래도 저한테 언제나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면서, 자기가 먹었던 것들도 이렇게 같이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정보. 물론 이런 노출하는 걸 꺼리시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요즘 시대가 워낙 험해서. 그런 면에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뭘 먹고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게 사실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주셔서 너무 기분도 좋고, 또, 이렇게 이런 걸 드시는구나. 저도 이제 배우는 거죠. 네, 여러분들과 또 이제 교육생들을 통해서 진짜 많은 걸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러스님이 저도 요즘 커피 어떠세요를 보고 있어요. 꽤 잼나더라고요. 참고로 해서 커피 어떠세요는 일본 드라마입니다. 일본 드라마. 그러니까 한국의 그 커피 한잔 할까요? 약간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전거 타고 북악산 갔다 내려오면서 클럽 에스프레소 종종 갔었어요. 와, 대박이다. 여기 자전거 타고 가신다고요? 하긴 자전거 타시는 분이 많긴 한데 저도 요 북악 스카이웨이 자주 가거든요. 와이프랑 드라이브 삼아. 물론 거기 뭐 빵집들도 있고 그래서 종종 가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다. 정말로 커피 맛은 그냥 무난했어요. 굳이 찾아갈 만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차라리 근처 윤동주 문학관 내 야외 카페 가거나 조금 돌아서 김종영 미술관 내 카페 갑니다. 그냥 여유로운 분위기 즐기러 갑니다. 1등 식당도 자주 갔어요. 근데 저렴하고 양은 많은데 맛은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저도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저는 원래 이런 뼈다귀 해장국 이런 거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와이프가 여기 그냥 가격 저렴하고 자기 먹기 편하다고 그래서 자주 가는 거지, 저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줄이 너무 길어서 못 먹은 경우가 더 많아요. 줄 안 서도 더 만난 곳이 주변에 많아서 요즘은 안 가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카페는 라바짜 원두 사용하는 곳을 자주 가게 되었어요. 원두는 두 종류고 탑 클래스라고 500원 더 받는 원두로 내린 라떼 마시는데,
향과 맛이 좋더라고요. 딱 제 취향이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머신에 같은 세팅이라도 내리는 사람에 따라 커피 맛이 변하더라고요. 여사장님이 내려줄 땐 부드럽고 향이 튀지 않지만 오래 가는데 남편분이 내려주면 뭔가 거칠고 맛도 튀고 조화롭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알바분이 내려주면 뭔가 좀 밍밍한 맛이 되더라고요. 그냥 신기하기도 하고 카페에 들어가기 전에 사장님만 찾게 되더라고요. 네, 웃는 표시 리모컨이래. 아, 병신. 이모티콘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이 짧은 댓글에 제 그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머리를 타고 지나가네요. 일단 클럽 에스프레소 오늘 드립백도 한번 또 먹어볼 계획이고요. 뭐 그러면서 좀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 참고로 이 북악산 올라가는 쪽에 뭐 이제 평창동, 뭐 부암동, 뭐 아는 데가 별로 없네. 진짜 뭐 이렇게 놀기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등산객들도 많고 자전거 타시는 분도 많은데 이 바이러스님이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시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아, 부럽네 이런 것도. 네, 아무튼 우리가 내가 못하는 걸 남이 하고 있다는 것이 때론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많이 들 텐데 일단 인생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인생관도 들어보고 또 그 다른 사람들의 경험들이 또 저한테 또 재미있게 와닿습니다. 1등 식당은 저는 자주는 가는데 사실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난번에 그 리뷰했었죠 제가. 1등 식당 그 코너 주변에 아스트로노머스 그 망원 지점이 이쪽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유명한 카페인지 모르고 예전에 한번 갔었던 에피소드가 있고요. 일단 간판이 없는 컨셉으로 이 망원동 지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판만 세워놓고, 그러니까 막 크게 뭐 아스트로노머스 이렇게 붙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전 처음에 거의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작년쯤에 생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 그닥 저한테 감흥이 없었어요. 아무튼 드립백도 그랬고 최근에 이제 라바짜 커피를 드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라바짜 커피가 생각만큼, 주변에 흔하진 않죠. 일단 저는 라바짜 커피를 많이 안 먹어봤습니다. 옛날 맥도날드 시절에만 먹어보고, 그 이후에는 먹어볼 일이 없죠. 물론 가끔 이제 개인 카페들 중에 라바짜 원두를 쓰는 곳이 있어요. 아니면 그 뭐죠? 일리 커피처럼, 뭐 이제 좀 더 제 이미지에는 일리 커피가 좀 더 이제 고급스러운 인식으로 좀 다가와 있는데 이 라바짜가 제가 알기로 에스프레소가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탑클래스 맞나? 뭐 골드 셀렉션, 뭐 그라나 에스프레소, 뭐 이제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 걸로 기억이 나고 이제 실제로 이게 인터넷상에서 이제 유통이 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라바짜 어디 갔냐? 커피 클래식 그린 아로마 어디 갔나? 직구네. 응? 아무튼 검색해보면 커피 제품군이 좀 상당히 많은데 뭐 사실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냥 옛날 기억 속에 라바짜 커피만 있지 라바짜 커피를 제가 이렇게 많이 먹어보고 뭔가 이렇게 거기에 대한 학습된 내용은 없어요. 물론 뭐 일리커피도 그렇죠. 뭐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기본 커피 몇 가지 한 세 가지인가요? 뭐 디카페인까지 포함해서 물론 스틱커피도 사놓고 아직 리뷰도 못했는데 몇 가지 제품군들에 대한 정보만 학습돼 있지 사실 뭐 많이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도 이제 유명세가 워낙에 있다 보니까 사실 초창기 커피 시장 때만 하더라도 뭐 이탈리아 라바짜 일리 좀 상당히 유명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런 커피를 선호하진 않습니다만 뭐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근데 검색을 좀 해보면 아마 라바짜에 대한 그 브랜드 소개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뭐 어찌됐든 일리 커피와 함께 라바짜 그 워낙에 이제 유명세가 있죠.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꽤나 유명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이탈리아 토리노 지방에서 이제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검색을 해보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맥카페 원두 공급하면서 이제 좀 유명세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얘네가 이제 원두를 2010년도 이후에 이제 좀 중단하면서부터 이제 맛도 많이 변하고 뭐 좀 이제 욕을 많이 먹긴 했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 맥카페 커피를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과거에는 뭐 한국 그 카페 티아모에도 이제 원두를 공급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보들이 제가 좀 없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라바짜 한번 찾아볼게요. 이씨. 음, 누가 또 올려주신 게 있네요. 이탈리아 넘버원 커피 라바짜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라바짜는 이탈리아의 커피 체인점 인 에스프레소 커피 브랜드이다. 이탈리아 원두 시장에서 일리 몰리나리 세가프레도를 제치고, 몰리나리? 세가프레도는 많이 들어봤죠? 네. 를 제치고, 뭐야? 어디 갔어? 수년간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다. 1885년 이탈리아 왕실의 와인 저장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루이지 라바짜가 이탈리아 토리노 지방에 연 작은 식료품점에서 시작. 이때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블렌드 커피를 선보였다. 2012년 현재는 4대째가 맡고 있고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의 원두를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우렁우렁우렁 나오고 맥도날드에 이제 공급했다. 스타벅스를 위협하는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2010년 말부터 맥도날드가 중국 자체 공장에서 로스팅한 원두로 바꾸면서 라바짜 원두를 사용을 중단하였고 맛도 크게 떨어지면서 맥도날드는 크게 욕을 먹었다고 한다. 현재는 그냥 패스트푸드점 커피 이하도 아닌 브랜드가 되었다. 그렇다고 합니다. 스타벅스도 중국 원두 쓴다. 예로부터 품질이 좋은 차로 유명한 원난 지방, 운남성 얘기하는 거죠. 커피는 그 품질과 맛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맥도날드가 욕을 먹은 것은 라바짜 원두를 쓴다며 전면적으로 광고하며 그 덕을 톡톡히 보다가 기습적으로 품질이 의심스러운 자체 로스팅 원두로 바꿨기 때문이다. 원두가 싸구려인지 로스팅 품질이 나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커피 명산지로 유명한 에티오피아나 브라질산도 지나치게 원두는 맛없는 법이다. 뭔 소리지? 생두가 싼 거는 맛없는 법이다. 그렇죠. 품질이 좀 떨어지겠죠. 네, 결점도 많고. 한국에서는 과거에 카페티아모의 원두를 공급하기도 했다. 라바짜만의 특장, 원래 이탈리아의 기업 문화가 원래 몇 대째 이어가는 가족 경영을 성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들이 자사의 브랜드 가치와 개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 경영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이 점은 일리도 마찬가지다. 라면서 이렇게 소개 글을 친절하게 잘 달아주셨네요. 이러면서 저도 하나 배워가는 거죠. 라바짜 커피에 대한 유명세는 알고 있지만 사실 라바짜 커피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일단 많이 먹어봤어야 알죠. 일단 이게 우리나라 브랜드도 아니고 국내에 수입 유통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이제 홀빈 상태의 원두들을 국내에서 유통하고는 있어요. 이제 메가커피와 같이 이제 물류를 담당하는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서 파는데 대체적으로는 이게 막 손쉽게 와닿질 않다 보니까 나만 그런가? 아무튼 지금 이제 쇼핑몰을 보면 이제 홀빈 상태 1kg 단위로 파는 게 라바짜 구스토 포르테 원두 1kg, 네, 라바짜 구스토 피에노 원두, 그랜드 에스프레소, 탑 클래스 원두, 골드 셀렉션, 종류가 그래도 많이 있네요. 근데 가격대가 비싸진 않습니다. 1kg에 지금 보면 얼마야? 이거 얼마로 돼 있는 거냐? 15,400원? 오, 싼데? 커피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네요. 근데 이게 제품군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인터넷상에서 줘야 되는 내용으로는 좀 더 비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게 제품군에 따라 좀 차이가 또 있네요. 근데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막 많이 나지 않아요. 커피 맛이 어떤지 저도 사실 좀 궁금한데
이런 것들을 좀 홀빈 상태로 많이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환경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런 거를 많이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기회가 된다면 정말 이런 머신기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홀빈 커피들을 좀 테스트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홀빈으로 유통되는 커피들을 한번 이렇게 세팅도 잡아보고 먹어보면서 느껴보는 거죠. 근데 이제 가격대가 확실히 조금 낮으면 낮을수록 커피 맛이 너무 무난하기 때문에 뭐 브랜드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어, 항상 보면 그 값어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면 싸고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싸고 괜찮을 수는 있는데 싸고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뭐랄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한 당연한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고 괜찮을 수는 있지만 싼 게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어떤 사람한테는 좋을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 싸고 좋다라는 건 이제 한계성이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바이러스님이 또 이 라바짜 커피를 잠깐 소개해 주다 보니까 갑자기 또 필이 받네. 또 라바짜 커피 먹어보고 싶네 진짜. 너무 오래전에 먹어본 이후로는 먹어본 기억이 없어서 참고로 그 앞 마트에는 라바짜가 좀 이렇게 쉽게 보이진 않습니다. 일리는 많은 반면에 분명히 이 라바짜도 이 국내에 수입 유통하는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요? 뭐 정보가 많지 않네요. 나중에 그 마트에 파는 라바짜 캡슐 커피라도 사와서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캡슐 커피 같은 경우에 지금 네스프레소 호환이 6가지 정도가 있네요. 아, 7가지구나. 다 먹어보고 싶다. 다음에 꼭 사야지. 집에 지금 사놓고 안 먹은 것도 엄청 많은데, 이거 꼭 라바짜용 다 먹어볼 거야. 근데 지금 라바짜 같은 경우에 한국의 정식 수입 유통사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수입 유통하는 업체들이 여러 개가 등장하는 걸 보면, 뭐, 라바짜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딱 한 업체가 뭐 다 독점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그냥 수입 유통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라바짜 코리아라고 일단 있는데 여기는 그냥 정식 수입 유통사는 맞는데 지금 여기 업체 말고도 다른 데서도 이제 수입 유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가 좀 큰 업체인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시간을 좀 들여서 좀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우리 바이러스님이 라바짜 커피 맛을 좀 더 소개해 줬고요. 여기 후기에 그 같은 머신에 같은 세팅이라도 내리는 사람에 따라 커피 맛이 변하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실제로 사람의 손맛을 탑니다. 왜냐면 그 요즘 자동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한데 아마 이게 만약에 수동 그라인더 그 반자동으로 이렇게 도저 레버를 이렇게 당겨서 원두를 담는 거라면 원두를 담는 양 그러니까 이제 계량을 하는 가게면 모를까 보통 계량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량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담는 그 미세한 양 1g, 0.5g에서 1g만 오차가 생겨도 실제로 커피 맛이 확 달라집니다. 거기에 이제 템핑 세기까지 겹쳐지게 되면 커피를 내리는 사람에 따라 이제 맛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자동 그라인더처럼 일정하게 원두 양이 나오면 그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좀 구형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내리는 사람마다 이렇게 맛이 다르다고 하시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 그라인더를 쓰게 되면 원두 양이 어느 정도 오차가 있어요. 있지만 크게 안 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제 맛이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바이러스님이 댓글 소개해줘서 감사하고 헛소리 하다가 43분 다 날려먹었어. 아, 나 씨, 어떡하지? 이게 방송을 좀 구성지게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헛소리 하다가 시간 다 까먹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다가 지겨울 것 같아. 나만 좋자고 하는 거, 나 좋자고 하는 거긴 한데, 너무 대놓고 그러나? 또 하나의 이제 사연이 있는데, 우리, 우리 미스터 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한테 계정 메일로 이제 보내주시는 분인데 종종 이렇게 문의를 해주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물어보신 내용을 한번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저한테 이게 종종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긴 한데 이분은 그래도 자주 이따금씩 메일을 주셔서 감사하죠. 저한테 이렇게 방송 에피소드도 만들어 주시고. 안녕하세요. 주변에 커피 관련하여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 자꾸 메일을 보내게 되네요. 탄자니아 인스턴트 커피 중에 아프리카페라고 있습니다. 혹시 맛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고운 가루로 물에 타먹는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제조 방식이 우리가 흔히 아는 동결 건조가 아닌 스프레이 드라이드라고 나옵니다. 스프레이 드라이드 방식이 어떠한지요? 국내 제품 중에도 이런 제품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물론 제가 답장을 보냈죠. 답장을 보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냥,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같이 한번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보면 어떨까. 물론 저는 공장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더 섬세하게 다룰 줄 몰라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알려면 이런 걸 진짜 현장 취재를 가서 정말 이 공법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기계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이렇게 살아있는 기사를 전달하면 좋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열성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날로 먹는 거죠. 그래도 모르는 것보단 함께 공유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인스턴트 커피 이제 제조 방법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동결 건조입니다. 동결 건조. 그리고 이제 SD라고 이제 보통 약자로 표기하시는데 이제 스프라이 드라이 커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FD, SD. 그러니까 FD는 이제 프리즈 드라이드 커피. 말 그대로 이제 얼리는 거죠. 프리즈 드라이드 커피.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프레이 드라이드 커피. 두 가지가 있는데 방법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자면 동결건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급속으로 냉각시키는 아까 그 RTD 컵 커피도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동원의 지금 오리진 커피 같은 경우에도 앞에 써 있었잖아요. 네, Free ANT. 네, 보시면 이것도 말 그대로 이제 동결시키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제 얼리는 건데. 그러니까 냉각을 해서 얼음 결정과 커피 결정을 구분해서 얼음을 제거하고 이제 커피 성분만 추출하는 방식이래요. 어느 점이 이제 영하 22도씨로 내려가게 되고 이게 조금 더 커피 액만을 걸러내기 위해서 영하 60도까지 냉각시켜서 커피 원액을 이제 과립으로 만드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아니야. 맞나? 네네, 맞네요. 네, 맞을 거야. 아는 게 없으니까 이러지. 네, 뭐. 아무튼. 뭐지라. 어떡해. 근데 이 보통 동결건조의 장점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커피의 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향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 동결건조법을 많이 쓴다. 그러니까 커피의 질을 이제 향상시키는 거죠. 왜냐면 또 향을 간직해야만 커피로서의 느낌이 전달되니까. 근데 이런 가공 커피의 특징이 이제 향을 손실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의 기본적인 맛도 중요하겠지만 향을 손실하다 보니까 커피의 개성이 살기가 어려운데 그런 면에서 이 SD 스프레이 드라이 방법이 이제 시설 투자비가 적고 기술이 좀 간단하다 보니까 조금 좀 열악한 환경을 가진 이런 좀 선진국, 후진국 나누긴 좀 그런데 좀 시설이 안 좋은 나라들이 이 스프레이 드라이 방식을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과거에 그 맥스웰 하우스에서 나오는 커피 있어요. 우리가 맥스웰 하우스 그러면 이제 80년대 이제 초반에 그 자판기 커피 있죠, 자판기 커피. 네, 그때 당시 썼던 게 이제 맥스웰 하우스 맥스웰 하우스가 이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병에 담아져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레놀이었나? 아이씨, 모르겠다. 아무튼, 요 맥스하우스 이 커피가 초창기에 나왔던 게 이제 그 자판기 커피에 활용이 됐었는데, 거기에 쓰이는 그 커피가
이 SD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스프레이 드라이드 방식. 그러니까 이제 향이 좀 많이 손실되는 커피라고 알려져 있고, 제가 지난번에 그 리뷰했었던 브라질 카페 이과수도 그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분말 스프레이 가공 커피라고 나와 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무튼 이렇게 이 가공법에 따라 이제 커피에 이제 좀 장점이 부각되거나 이제 좀 장점이 이제 단점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많은 가공 커피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캔커피랑 이런 것들에.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몰라도 되는데 이 동결 건조와 스프레이 드라이 방식 있다. 네, 그거를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시덥지 않은 얘기를 왜 이렇게 또 시간을 끄느냐? 제 방송이 원래 그래요. 영양가가 없어. 그러니까 배울 게 없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고 또 한 주간의 기사거리 또 언급을 해보면서 또 시작했지. 네, 이미 벌써 1시간 다 갔다, 이놈아.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한 주간의 커피 뉴스들 한번 또 돌이켜보면서 또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에 이제 국내에서 직접 이제 커피가 생산되는 걸 가지고 이제 상품화하는 기사들이 점점 눈에 띄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전북 순창군을 소개했는데, 이번은 전남 담양군 금성면 담양 커피 농장에서 직접 수확한 커피로 커피 향을 맡게 하는 그런 약간 홍보성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좀 찾아보시다 보면 생각보다 국내에서 이렇게 약간 농장이라고 하긴 그렇고 묘목을 직접 재배하면서 커피 제품을 홍보하거나 이제 판매하는 그런 카페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자세하게 검색을 안 해봤는데 이제 교육생 중에서도 이제 어머님들이 일산 쪽에 있다, 어디에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데를 좀 찾아보려고 예전에 남양주인가 있는 닥터 앤 왈츠만이라고 하는 제가 종종 갔었던 카페가 있습니다. 여긴 카페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박물관, 물론 식당도 운영하는 그런 컨셉인데, 거기에 가면 3층인가 윗 꼭대기층에 그러니까 커피 나무를 키우는 곳이 있었어요. 예전에. 요즘에는 최근에 간 기억이 없습니다. 한 5년 됐나? 마지막으로 갔다 온 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직접 커피 묘목을 키우면서 커피 제품들을 홍보하거나 이제 판매하는 그런 코너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국내에 이런 카페 규모가 있는 곳들이 직접 커피 나무를 키우면서 그래도 이제 대중적인 상품성을 띠기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카페를 찾는 분들한테 이제 홍보나 그리고 이제 교육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카페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선 저도 한번 직접 커피 나무를 키워보고 싶은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워낙에 이게 어두운 지역이라 반지하냐 그런 건 아닌데 해가 잘 안 들어. 그래서 나무가 다 죽어. 네,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자, 또 한 가지 기사, 스타벅스와 관련된 기사가 좀 눈에 띄었는데, 옵션만 13개, 과한 주문에 불만 토로한 미국 스타벅스 직원 해고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타벅스 커피의 장점이 바로 이 커스텀이죠, 커스텀. 한마디로 이제 맞춤식이라고 보여지는 건데, 그러니까 손님이 원하는 것들을 옵션을 넣어주면 얘네들이 이제 맞춰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타벅스의 장점이죠. 왜냐면 보통 일반 카페에서는 뭐 해달라 그러면 잘 안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웬만큼 수용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기업만의 이제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어요. 물론 스타벅스를 그런 측면에서는 커피 전문점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이제 미국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면에서 이제 블루보틀도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약간 블루보틀이 그냥 프랜차이즈 카페, 네, 스페셜티를 지향하는 프랜차이즈 카페,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스타벅스가 이제 다른 미국 커피 브랜드들에 비해서 좀 약간 음료로서만, 그러니까 커피보다는 음료로서 부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저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정보를 전해받은 게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 안 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블루보틀이나 스타벅스가 꽤 커피 전문점으로서의 부각되는 면이 실제 본국에서는 좀 떨어지는 거죠. 뭐 한마디로 요즘에 뭐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좀 날리고 있는 두끼, 네, 우리 그 무한 리필 떡볶이집, 그게 이제 한국의 떡볶이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알려지는 것처럼, 물론 국내에서는 두끼 같은 경우에는 뭐 떡볶이 맛집이라기보단 그냥 어떻게 보면 저렴한 돈에 이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좀 그런 뷔페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좀 현지로 갔을 때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른 컨셉으로 이제 그 나라 현지인들한테 이제 인식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스타벅스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과장되거나 약간 좀 부풀려져 있는 경향이 있죠. 아무튼 그러면 그렇다 치고 이 스타벅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주문을 받았는데 이걸 이제 문제시 하거나 고객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해고가 된 사례가 나와서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뭐 사실 고객의 응대를 최대한 맞춰주는 게 맞죠. 근데 이거를 그냥 투덜거린 건지 뒤에서 욕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사거리가 나와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힘들죠. 네, 서비스직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맞춤형 만족할 때까지 해주기 참 힘듭니다. 자, 또 한 가지 기사, 이마트, 스타벅스 지분 확대 가능성, 투자 심리 긍정적, 네, 삼성이라고 나왔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마트에 대해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확대 시 연결 영업이익이 대폭 상승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20만 5천 원을 각각 유지했다. 네, 주식 얘기하는 거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마트는 현재 50%인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지분을 70%로 확대하기 위해 스타벅스 본사와 협상 중이라며 스타벅스 코리아는 현재 이마트가 50%, 스타벅스 본사가 50%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제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반반의 지분을 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로열티와 이익을 본사가 가져가고 있죠. 왜냐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커피 시장의 큰 규모를 봤을 때 지금 스타벅스의 가치가 2조 7천억으로 평가받고 있대요. 상당히 많은 이익금을 본사가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천억 되는 돈을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날로 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름값 빌려주고. 그런 면에서는 이 본사 입장에서는 이런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지분을 늘리는 게 맞죠. 근데 이거를 과연 미국 스타벅스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줄지 이제 이게 관건인데, 사실 만약에 100% 인수를 다 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좋겠지. 하지만 미국 본사에서 그렇게 해주질 않겠지. 나 같아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선뜻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만약에 인수가 된다면 아마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지분 플러스 그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겠죠. 가치성이 명확해지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또 소개해 봤고요. 뭐 몰라도 그만이지만 알고 있으면 좀 이렇게 주식 시장과 관련된 어떤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또 한 가지 기사는 치솟는 원두 가격 커피 ETN에 투자해 볼까. 저는 요 뭐 선물에 투자하는 걸 썩 반기진 않습니다만 지금 점차적으로 이제 커피의 생산 농가나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생산량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나중에 생산량은 저하되는 반면에 이 중국 시장까지 커가고 우리나라도 많이 컸죠. 예전 같으면 커피 이렇게 먹지 않는 나라가 이제 먹기 시작하니까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커피 수급량이 이제 부족해질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나라가 이제 커피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깨어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제 시장이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 분명히 원두나 이 커피 가격대가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수요와 공급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일정하다가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면 당연히 이걸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네, 분명히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가격 변화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커피 먹는 게 조금 더 부담스러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기사로 나온 게 요새 할리스 네, 커피의 공정위 할리스 커피 제재 인근 가맹점 정보 미제공이라고 나왔습니다. 커피 전문점 할리스 커피가 참고로 이제 팔렸죠. 우리 KG그룹에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등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KG 할리스 F&B의 가맹사업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맹사업 관련 3시간 이상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한다. KG 할리스 F&B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명의 가맹 희망자와 5명이요? 계약 체결하기 전 정보 공개를 제공하지 않았고 19명의 가맹 희망자와의 계약 체결 전에는 인근 가맹점 현황을 문서로 주지 않았다.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사의 이제 투명한 내용들을 가맹주들한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할리스 커피에 이제 뭐 운영하셨을 때 이제 수익성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다른 점포에 대한 이런 것들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두리뭉실 넘어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인근 가맹점들 그러니까 할리스 커피가 그래도 매장이 엄청 적진 않잖아요. 그래도 그 지역마다 상권마다 하나씩 정도는 있는 프랜차이즈인데 이게 인근의 가맹점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를 조금은 공개를 해줘야 이런 것들이 내려고 하시는 가맹주들 입장에서는 이 할리스를 내면 잘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설득력 있게 해줄 텐데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은 거죠. 근데 참고로 본사는 다 알고 있어요. 가맹점들의 현황을 매출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매달 분석을 해서 그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이제 가맹주 관리들을 합니다. 가맹점 관리를. 그러니까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는 이제 슈퍼바이저가 항상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뭐냐면 그러니까 본사의 지침을 가맹점에 전달하고 가맹점의 불만이나 애로사항을 이제 본사에 이제 전달해주는 중간자 역할이 이 슈퍼바이저인데 보통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이제 실사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사를 나오는 거는 가맹점의 운영과 현황을 파악하고 이제 본사에 전달된 내용을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왜냐면 본사에서 그냥 문자로 띡 통보하거나 인터넷에 공지해버리게 되면 좀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잖아요. 또 전화로 매번 물어보기도 힘드니까 이런 걸 중간 관리자인 슈퍼바이저들이 중간에 관리를 해줘요. 스트레스가 상당하죠. 이 슈퍼바이저들이. 그러니까 업무량도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보통 오래 일을 못합니다. 그 예전에도 한번 슈퍼바이저에 대한 소개와 그와 관련된 드라마가 나와서 한번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슈퍼바이저들은 각 가맹점, 자기가 맡고 있는 가맹점들의 매출 현황 이러한 거를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왜냐면 보통 포스기가 서버를 통해서 이제 다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각 가맹점의 이 포스 정보를 다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관계나 뭐가 많이 나가고 뭐가 더 적게 나가는지 이걸 다 알아요. 그리고 또 그런 걸 분석하는 걸 슈퍼바이저들이 하고 있고 뭐 얼마나 슈퍼바이저들이 일이 많겠어요. 각 가맹점을 하나씩 다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보통 많이 하게 되면 슈퍼바이저들이 뭐 한 많게는 뭐 50개, 100개까지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죠. 왜냐면 100개의 매장을 직접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지시 전달 받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새로 이제 오픈하려고 하는 가맹주들한테 답답하지. 실제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이 상권에서는 어느 정도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가 차단되다 보니까 조금은 좀 투명하게 유지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문제가 됐다라고 이제 이 기사가 나온 거고, 이런 본사의 이런 어떻게 보면 횡포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이런 카페는 만약에 창업을 하시게 되면 좀 피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점점 기업들이 힘을 가지게 되면
가맹주들을 무시하거나 또 뭐 갑질을 하는 일들이 실제로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랜차이즈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지금부터 이런데 좀 더 크면 얼마나 더 심하겠어. 네. 아무튼 그렇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커피 기사는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우리 오랜만에 또 커피 한잔 할까요? 에피소드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커피 기사거리는 대충 정리했고, 한 주간 또 먹어본 커피 리뷰들 쫙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너무 많네. 몸은 게으르고 큰일 났습니다. 뭐 일단 커피 리뷰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고요. 커피 한잔 할까요? 부터 소개를 하고 나서 리뷰랑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마셨던 커피들 소개해 보도록 하겠고, 자, 커영만의 커피 한잔 할까요? 에피소드가 몇 회까지 했지? 하도 중간에 놔버리니까 또 까먹었어. 그 일본 드라마 소개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 우리 바이러스님이 언급하셨었는데 그 커피 어떠세요란 일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볼게요. 참고로 이게 8부작이고요.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저는 이거를 1편부터 8편까지 다 이제 돈을 내고 네, 샀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다 못 봤어. 왜? 처음엔 좀 재밌는 것 같다가 점점 약간 내용이 산으로 갑니다. 여기에 이제 나카무라 토모야가 이제 주인공 남자로 나오는데 얘가 이제 전직 좀 이제 조폭 약간 좀 행동대장 약간 행동대원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이제 과거가 밝혀지면서 또 이제 뭐 좀 폭력 조직과의 얽힌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좀 새길로 빠져요. 근데 조금 내가 원하는 방향성이 아니야. 뭔가 커피에 대한 전문성과 재미를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좀 그런 식으로 빠지다 보니까 좀 몰입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커피 그 타코커피라고 하는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이 주인공 남자 바리스타가 이제 전직 이제 폭력배죠. 이 친구가 이제 커피를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랑 또 커피 한 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위로하는 그런 컨셉의 드라마입니다. 뭐 사람들마다 취향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이 드라마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본 커피 문화가 얼마만큼 드라마 속에 많이 녹아져 나오는지, 그리고 핸드드립이나 이런 드립커피를 일본 사람들이 얼마만큼 즐겨 마시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배경을 한번 좀 학습하는 취지에서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소개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 바이러스님이 재밌게 보셨다니 다행인데, 저는 나중에 이걸 1편부터 8편까지 한번 리뷰를 해볼 생각이긴 해요. 근데 좀 뭐라 그럴까, 좀 흡입력이 좀 떨어져서 재미적인 요소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제 코드에 안 맞는 거죠. 네, 그런 게 좀 아쉬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어디를 해야 되지?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참, 당황되네 또. 지금 에피소드가 54화인가? 53화인지 54화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커피 트럭 풍만. 이게 54화인데, 그냥 겸사 53화 다시 해볼까요? 여기도 푸드 카페가 나옵니다. 푸드 카페. 여기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이제 푸드 트럭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보통 이 푸드 트럭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봄이나 여름에 이제 축제 같은 게 있잖아요. 꽃 축제. 그다음에 뭐 어떤 행사. 아무래도 이제 날이 좋을 때 이제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할 텐데, 아마 이제 성수기가 봄, 여름, 가을 요 세 가지 계절 정도일 거예요. 왜냐면 겨울엔 추워서 손님들이 없고, 또 한여름엔 또 너무 더워서 없으니까, 이런 날씨 좋을 때 이제 푸드 트럭들이 이제 그런 행사장을 쭉쭉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통 합니다. 근데 이 에피소드는 이제 풍만시라고 하는 요 바람이라고 하는 커피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의 에피소드로 시작이 돼요. 첫 페이지에 이제 바람 커피 로드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 써 있고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하라시다모 탄자니아 케냐 AA 이제 5,000원. 싸네. 근데 뭐 푸드트럭이고 5,000원이면 싼 건 아니겠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이 풍만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푸드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이제 커피를 이제 전하는, 이제 커피를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커피 트럭을 운영하다가 이제 타이어가 나간 건가? 자동차가 고장이 납니다. 그 푸드트럭이.
이제 고장이 나니까 이제 차를 입고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차를 입고시키다 보면 이제 운영을 못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박석 사장님 댁 이제 친분이 있는 박석 사장님 댁에 이제 기거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얹혀 있는 거예요, 잠깐. 차를 고치는 동안만 이제 좀 기거한다. 그래서 이제 기거하는 내용이 이제 처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비가 이제 로스팅한 커피를 가지고 이 선배님인 요 풍만 씨랑 커피에 대해서 이제 좀 의견을 나누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동네에 이제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의 이제 손자인가? 손자인가 아들인가? 이제 말 뒤지게 안 듣는, 네, 이제 껄렁껄렁한 이제 그 손자가 나옵니다. 아, 손자인지 아들인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면서 또 이 푸드트럭과 또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 로드샵과의 이제 갈등, 그런 것도 이제 좀 드러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내용이죠. 우리가 푸드트럭 하면 좀 안 좋은 인식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뭐 니들은 세금도 안 내고 장사하고 뭐 도로를 지저분하게 하고 뭐 이런 그 좀 부정적인 견해가 많죠. 왜냐면 실제로 이제 그런 불만 사항이 많이 제기될 만큼 문제가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걸 잘 못 지키다 보니까 특히 푸드트럭 같은 축제가 이제 많이 있었죠. 우리 그 청계천이나 이런 데만 가도 이제 도깨비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맞나? 맞죠? 저도 주로 갔는데 사실 너무 지저분해. 음식 같은 거 아무데나 막 버리고 쓰레기장도 막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쓰레기통도 준비해 놔서 쓰레기도 수거하시고 이제 이런 노력들을 보여주시는데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주변 상권들과 이제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드트럭을 하시는 분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언급하기도 하는데 이 에피소드가 이제 그런 걸 언급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할머니가 내 자식을 위해서 이제 커피 만드는 기술을 좀 전수를 좀 해달라 하면서 이제 좀 자식을 위해 이제 돈을 줍니다. 풍만 씨한테 우리 자식 새끼 좀 맡아달라. 그러면서 이제 커피 배우는 거를 좀 하기 위한 에피소드가 나오면서 이제 좀 에피소드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껄렁껄렁한 친구가 이제 커피를 배우러 와요. 물론 순수하게 받아들이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조건이 네가 교육을 다 받으면 할머니한테 받은 돈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가 지금 교육을 좀 착실하게 받아라.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커피에 대한 교육비 200만 원을 돌려줄 테니까 수업 잘 들어라.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업을 듣게 되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에피소드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커피가 쉽지 않은 걸 이제 배우게 되죠. 뭐 그런 것들이 이 에피소드에 녹아나요. 그래서 이제 맨 끝에 이제 에필로그가 커피는 참 좋다.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이 볶고 내려도 맛있는 커피가 나오니까 라면서 커피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죠. 근데 이 메시지를 좀 되새기다 보면 좀 뭔가 전달되는 내용이 있는 게 커피는 참 좋다.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이 볶고 내려도 맛있는 커피가 나오니까. 우리는 사실 어떤 본질을 보기보단 그 본질을 벗어난 어떤 보여지는 것을 중점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는 커피로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진 재력, 뭐 좋은 동네에 좋은 점포를 갖고 있다, 뭐 삐까뻔쩍한 외관, 뭐 좋은 시계 차고 있다, 뭐 집이 부자다, 뭐 학교가 좋은 데 나왔다 이런 걸로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참 많죠. 저는 커피를 바라볼 때는 커피 제품으로 평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맛이 좋다, 유명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산점을 주기보단 그냥 순수하게 커피가 잘 내려주고 합당한 가격을 주면 전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유명세만 믿고 찾아가서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 면에서 저는 커피는 누가 하든 정직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커피 자체로서를 평가하고 느낄 수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실력이 많고 뛰어나다? 그럼 커피가 맛있어야죠. 근데 커피가 맛없다? 그럼 모든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좋은 장비에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카페라 할지라도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커피가 맛이 없거나 커피가 개성이 없거나 커피의 맛을 아니면 커피의 상품성을 잘 나타내지 못한다면 말짱 도루묵인 거죠. 그런 면에서는 커피는 정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뜻이 잘 전달되는 거죠. 나는 좋은 걸 해주고 싶고 나는 정말 정직하게 하는데 커피가 맛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커피에선. 왜냐하면 내가 정직하고 정말 좋은 재료를 썼다면 비록 내가 서툴고 어떤 기술력이 부족할지라도 그 커피는 좋은 제품이 나와요. 그만큼 재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커피이기 때문에 저는 커피는 정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비싼 데 가서 먹어서 맛있다, 뭐 유명한 데 가니까 맛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커피는 정직하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이 볶고 내려도 맛있는 커피가 나온다 라는 이 에필로그가 조금 저한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진짜로 그 사람의 배경을 많이 봅니다. 잘생겼냐? 못생겼냐? 집에 돈이 많냐? 아니면 유명하냐? 아니면 학교 좋은 데 나왔냐? 뭐 해외에서 공부했느냐? 아니면 뭐 카페에 좋은 시설이 있느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보죠. 하지만 커피라고 하는 결과물이 좋지 않으면 그런 건 의미가 없다 라는 생각이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에피소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커피 좀 얼음장에 녹여 먹고 있는데 물이 녹아도 얼음이 녹아도 맛있어요. 오히려 더 이제 카페오레처럼 좀 뭐랄까 가벼워지죠. 그리고 이제 덜 텁텁하고 묵직한 느낌이 좀 사라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이제 커피 리뷰랑 커피를 마셔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좀 준비 좀 하도록 하겠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커피 리뷰를 하기 전에 자, 요즘에 좀 관심 있게 보는 일본 드라마 드래곤 사쿠라 이제 시즌 2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2편을 한번 언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느냐? 그냥 인생을 살면서 새롭게 느끼는 거,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한번 좀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이게 또 커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래곤 사쿠라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공부의 신이라고 하는 작품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이게 원작이 이제 도쿄대 진학시키기 이제 그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쿄대 이제 진학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시 돌아온 이제 변호사 이제 아베 히로시가 이제 연출을 하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주연이죠. 이분의 이제 고분분투하는 이야기들이 보통 나옵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볼 때마다 조금 느낌들이 있어요. 물론 직설적인 화법이나 좀 유치한 설정, 뭐 이렇게 오글거리는 느낌들이 있어서 이게 뭐 이런 거지 같은 걸 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자꾸 잊혀질 수 있는 내용들을 자꾸 언급해 줍니다. 그 중에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돈을 인간의 운명을 화려하게 바꿔주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보면 이 드라마는 도쿄대를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직설적으로 자꾸 언급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본질은 그건 아니죠. 이제 나중에는 보통 꼭 도쿄대를 가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언급을 합니다. 힘이 약하고 못생기고 머리 나쁘고 키 작고 나이를 더 먹을수록 노인일수록 더더욱 학벌과 돈을 가져야 한다. 라는 걸 언급하죠. 학벌 만능주의에 이제 살아왔었던 우리 세대, 지금도 똑같죠. 근데 이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성을 명확하게 깨우쳐주는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커피와도 똑같아요. 커피를 할 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데 커피를 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공부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커피에 대해서 본질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수박 겉핥기나 이제 주변에서 맴도다 끝나죠. 그러니까 이제 본질을 파고들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만 맞춰서 따라가다가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손해보고 호구짓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 드라마는 그런 것들을 조금 깨우쳐 줄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그냥 재미적인 요소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본질을 놓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자각시켜주는 드라마라, 저는 가끔씩 이 드라마 시즌 1을 봐요. 그럼 이제 최근에도 이제 시즌 2, 그러니까 시즌 2라고 하기보다는 드래곤 사쿠라 2편이 지금 방송 그 뭐죠? 채널 W인가? 거기에 채널 J인가? 거기서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제 3편까지 봤어요. 본 방송이 이제 월요일 날 11시인가 밤에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3화까지 했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성,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자극시켜주는 이 드라마를 가끔 보면서, 아, 내가 잠깐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래서 좀 나를 자각시켜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고는 되는 게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언급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 저는 참고로 백수죠. 네, 백수의 누군가한테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생을 살아오고 커피를 하면서 느꼈던 건, 노력을 해야 된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거저 얻으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호구짓 당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우리는 보통 노력하지 않고 맨날 사회를 탓하죠. 네, 그런 면에서 이 드라마를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스스로를 한번 좀 자극시켜주는 일상이 돼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이 드라마를 언급해봤습니다. 나중에 이 드라마 얘기도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스토리 얘기도 좀 해드리고, 이 시즌, 그러니까 첫 번째랑 1탄, 2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참 뒤에 이 드라마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저는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언급해봤습니다. 오늘의 그 리뷰를 해볼 드립백은, 먼저 지난번에 소개했었던 클럽 에스프레소, 거기서 샀던 예가체프 드립백입니다. 일단 제가 그날 아메리카노도 별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드립백도 한번 먹어보고, 드립백도 별로면 이 카페는 별로인 걸로 내 취향엔 별로인 걸로 생각하려고 해요. 만약에 드립백이 맛있다면, 그러니까 원두 자체의 품질이 좋다라면 추출한 사람이 이제 좀 부족했던 거겠죠. 그러면 뭐 최소한 원두를 사 먹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 드립백도 별로다 싶으면 그냥 안 가는 걸로 할래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이제 주관적인 평가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거는 커피가 얘기합니다. 네, 뭐 화려한 배경, 뭐 유명세 다 필요 없어. 그냥 커피가 별로면 별로인 거야. 전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클럽 에스프레소 예가체프 1990년이라고 써있는 근데 이 드립백이 좀 너무 심플해요. 아무래도 그 자리에서 직접 제조하다 보니까 아마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진공 패킹도 아닐 가능성도 높아서, 진공 패킹일까? 네. 과연 어떻게 이걸 품질을 유지해줄까 궁금하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드립백은 이제 에티오피아 커피 똑같은 제품군으로 갖고 와봤고요. 이름이 에티오피아 테피 게이샤라고 써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게이샤는 다른 품종에 비해 향미와 단맛이 매우 풍부한 커피로서 복숭아, 포도둑, 열대 과일의 단맛과 자스민과 애플민트의 향미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일단 요 커피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그 매뉴얼 카드를 주셨어요. 이거는 저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어디에서 한 카페쇼라고 했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무슨 카페쇼 같은 데를 가서 이제 커피를 하는 친구입니다. 바리스타인데, 여성 바리스타 분인데, 이제 막 커피에 눈을 뜨는 그런 친구라 되게 열성적이에요. 뭐 카페도 엄청 댕기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직접 이제 원두도 사오고 드립백도 사와서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먹어보고, 근데 이제 시음도 해보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공부를 했었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 이 친구가 사온 거예요. 이 테피게이샤라고 하는 커피는 이 문인 드립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저는 뭐 처음 들어봤고요. 뭐 제가 아는 게 있어야 말이지. 네. 일단 이
품종은 게이샤 품종이고, 네, 로스트는 이제 미디엄, 그 다음에 이제 워시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워시드는 특성상, 향이 풍부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은한 향과 깔끔한 밸런스, 이런 것들이 좀 초점입니다. 물론 향을 잡아주면, 실력이 이제 출중하신 거죠. 근데 그런 걸 한번 비교해보면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테피 게이샤. 말 그대로 이 테피는 그냥 지명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에티오피아 게이샤 얘기할 때 이제 아바야 게이샤, 요 테피 게이샤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거 일단 먹어볼게요. 네, 테피 게이샤. 뜯어야지. 어디로 뜯는가? 전 사실 이거를 지금 세 번째 먹는 겁니다. 세 번째. 일단 커피 향은 지금 상태에서 마실 향이 좋습니다. 네, 분쇄된 향이 고소한 향과 상큼한 향이 이제 같이 잘 느껴져요. 근데 요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네. 실제로 맛이 어떻게 잘 날까? 일단 분쇄도는 미디엄입니다만 일단 향 자체가 되게 티처럼 명확하게 잘 느껴집니다. 추출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게 몇 미리 정도 내리라고 써있질 않아요. 그래도 이제 커피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 덕택에 저도 이렇게 커피를 새롭게 먹어보는 거죠. 일단 드라이 아로마 프로그랜스 상태에서는 향은 괜찮습니다. 약간 티스러운 느낌이 나면서 에티오피아 커피 특유의 향이 잘 느껴집니다. 일단 지금 웻 아로마도 같이 맡아볼게요. 웻 아로마 상태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약간 한약재 향같이 느껴지는데 약간 쓴 향, 단향,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자, 한번 또 내려볼게요. 너무 많이 내리게 되면 커피 맛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150 정도를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150. 사실 제가 좀 게을러서 과거에는 좀 부지런히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커피를 먹어보고 평가하면서 먹고 살면 어떨까 뭐 이런 환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판타지를.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죠. 세상을 쉽게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 평론가 같이 이런 거를 대중적으로 지향하는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 학원에서 가르치면서 이러고 살면 참 좋겠죠? 네. 문제는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 자, 테피 게이샤. 드라이 아로마 상태가 훨씬 향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향들이 조금 잘 못 나는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맛을 음미해 볼게요. 약간 125. 그러니까 15배수 내리는 것보다는 110에서 150 사이 정도 내리는 게 보통 드립백이 좀 더 색깔이 명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맛을 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 특유의 향이 좀 남아 있어서 에티오피아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이게 약간 뒷맛에 쓴맛과 떫은 맛이 올라오면 약간 홍차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밸런스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쓴맛이 조금 더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첫맛, 중간맛, 끝맛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넘어가질 못하고 첫맛은 일단 뜨겁다 보니까 깔끔한 신맛으로 시작해서 중간맛이 쑥 사라지고 끝맛의 쓴맛들만 올라와요. 좀 아쉽죠? 네. 뭐 커피를 다양하게 안 드시는 분들은 뭐 이 정도만 돼도 괜찮겠다 싶겠지만 저처럼 커피를 매일 다양하게 먹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썩 좋지가 않아서 식으면 조금 더 이제 산미 쪽 맛들이 좀 부각이 될 텐데
맛이나 풍미, 향미 쪽이 좀 더 세게 느껴지질 못해요. 그러니까 써있기로는 복숭아, 포도, 열대 과일의 단맛과 자스민과 애플민트의 향미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써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잘 안 느껴집니다. 오히려 적정한 바디감이 나타나면서 깔끔하긴보다는 그 씁쓸한 좀 긴 여운이 좀 남는, 그냥 좀 그려. 그냥 좀 그려. 네. 내 생각이야. 그냥 좀 그려. 네. 일단 넘어가고요. 네. 그냥 좀 그렸어.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클럽 에스프레소 드립백을 먹어볼게요. 자, 이제 기대됩니다. 참고로 이건 드립백이 1,500원 정도고요. 안에는 제습제가 들어있네요. 뭐 포장 자체는 특별히 예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되게 심플해요. 자, 드라이 아로마 상태로는 오히려 태피 게이샤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지금 맡는 향은 이거 무슨 향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시큼한 향이 올라옵니다. 약간 계피? 약간 시나몬의 어떤 그런 향미가 조금 느껴집니다. 밝기로 보면은 지금 얘가 훨씬 밝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진 이제 좀 라이트에서 이제 미디엄 그 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순히 느껴지기에는 뭐 어떤 분들 입장에서 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아쉬운 그런 컨셉입니다 지금. 자, 약간 시나몬 계열 같이 이제 스파이시한 향이 납니다. 약간 좀 매콤한 향. 그 우리 마라탕 향 있죠, 마라탕. 약간 그런 향이 좀 느껴져요. 네, 뜨거운 물을 좀 갖고 올게요. 네, 뜨거운 물을 부어서. 다행히 요새 이제 날씨가 따뜻하니까 물이 금방 식지는 않습니다. 물 뜨겁네. 아, 뜨거. 네, 최소한 100도는 아니고, 네, 제가 얘기하는 동안 좀 식었을 테니까 보통 드립을 92도, 95도 정도로 본다고 봤을 때 여기는 뭐 설명은 없어요. 역시나 없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좀 10g이라고 표기가 돼 있고요. 네, 진짜 10g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맞겠지. 네,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드라이 아로마 상태에서는 이제 마라향처럼 약간 스파이시한 향들이 올라오고요. 일단 뜸을 한번 들이면서 이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한 향과 또 이 옅한 향이 좀 느낌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조됐을 때는 약간 마라향 같은 약간 스파이시한 향이 느껴지는데 지금 약간 적시니까 비슷한데? 별 차이 없는데? 네. 일단 예가체프예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그 뒤에 좀 상세한 얘기가 없죠. 네, 이런 거는 좀 네임을 좀 더 풀네임을 좀 적어주면 좋은데 뭐 그런 게 없어. 좀 친절함이 없었어. 네. 물론 응대는 친절했습니다. 네, 응대는 친절했고요. 그때 찍은 사진을 좀 보면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유칼립투스와 로즈마리의 여운이 느껴지고 구름같이 가벼운 상그리아 한 잔을 마시는 듯한 커피라고 써 있습니다. 일단 먹어볼게요. 네, 로즈마리와 유칼립투스, 유칼립투스. 네, 지금 뜨거운 물을 더 내려보겠습니다. 일단 색깔로 보더라도 조금 더 이 밝은 색깔이 나고요. 네, 젖은 옅 아로마 다시 한번 맡아보고 약간 실제로 꽃향이 좀 나는데 살포시. 네, 로즈마리 향이 살짝 올라옵니다. 옅 향에서. 그러니까 꽃향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막 진하게 올라오진 않고 그 약간 그 한약재 향 같은데 섞여서 살포시 나요. 근데 실제로 맛이 어떤지를 볼게요. 일단 이 에티오피아 커피는 요 향과 맛의 조화로움이 꽤 중요하기 때문에 맛과 향을 얼마만큼 균형 잡히게 잘 잡아주면서
이 커피의 개성을 살려주냐가 이제 관건이죠. 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커피를 좋아하는 데는 분명히 어떤 개성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커피를 이제 보통 아주머니들이 참 좋아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명확한 개성을 살려주냐가 이 커피의 이제 포인트죠. 지금 태피 게이샤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물을 좀 더 넣으니까 약간 민트의 느낌이 좀 올라오긴 하는데 약간 민트 느낌이 있어요. 근데 너무 약해요. 진짜 약간 민트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화한 느낌 맛과 함께 향이 민트 향이 살짝 올라오는데 그게 좀 이렇게 세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150 정도 부어야 되니까 좀 더 부어야겠죠? 125에서 150 정도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이제 고개 사나 한번 볼게요. 네. 좀 기다리기 지겨우시죠? 네. 여러분들도 커피 한 잔을 드시면서 이 방송을 좀 들어보시면 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닌가? 네 목소리가 그지 같아서 분위기 깰 수 있겠죠? 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자, 이걸 좀 더 부어볼게요. 네, 이렇게 부어서. 자, 거진 150 좀 안 되게 담았는데 마셔볼게요. 약간 새콤한 맛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약간 새콤한 맛이 납니다. 맛은 오히려 태피 게이샤보다 얘가 조금 더 에티오피아스럽고요. 약간 태피 게이샤가 티 느낌처럼 약간 홍차 쪽 느낌이 살포시 나면서 이제 민트의 느낌이 난다면 요 태피 아니 요 예가체프 요 클럽 에스프레소 거는 약간 과일 느낌이 나요. 살포시 향이나 이런 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솔직히 좀 더 뭔가 특별하다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왜냐면 요새 드립백이 워낙에 잘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뭐 향이 뿔뿔 난다든가 맛 밸런스가 정말 좋다든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나쁘진 않지만 좀 더 이렇게 명성에 걸맞을 만큼 그 퀄리티는 아닌 것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맛 밸런스가 괜찮습니다. 일단 새콤한 산미와 함께 이 단맛도 좋고 뒤끝에 쓴맛들이 여기에는 이제 별 3개로 표기되어 있는데 쓴맛들이 좀 깔끔하게 넘어가서 전체적으로 맛은 되게 좋습니다. 근데 향미는 처음에 로즈마리 느낌이 좀 나다가 에티오피아 느낌의 향미는 전달이 되지만 좀 더 다른 쪽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지 못하는 좀 다채로운 향이 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유칼립투스의 향을 얘기하는 건지 유칼립투스의 맛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 아무튼 예가체프 기본 이 커피는 맛은 좋다. 약간 그 포도의 단맛들도 살짝 올라갑니다. 근데 구름같이 가벼운 샹그리아 한 잔을 마시는 듯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샹그리아가 이제 와인에 달콤한 과일을 넣은 그런 느낌의 이제 음료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있긴 한데, 엄청 가볍진 않아요. 약간 그 와인스러운 느낌과 약간 과일의 향이 살포시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먹다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네. 오히려 그때 먹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이게 더 낫네. 그러니까 뭔가 기대감을 확 채워줄 정도는 아니지만 퀄리티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두 자체 퀄리티가 막 많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진짜 그 샹그리아 느낌이 살짝 있어요. 진짜로. 약간 새콤하면서도 약간 달콤한 느낌이 은은하게 연출되는 게 괜찮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별로였는데 좀 식어가면서 그 새콤달콤한 느낌이 좀 올라오니까 괜찮습니다. 맛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클럽 에스프레소 게 좀 더 낫고요. 이 태피 게이샤보다는 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가 조금 더 명확한 색깔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클럽 에스프레소의 이제 워낙에 유명세나 명성에 비하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커피가 기본은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때 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왜 그 지경이었을까? 네. 원두 자체가 이렇게 막 저질스럽다든가 퀄리티가 막 떨어지는 그런 커피는 아니에요. 보면 이제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나 에티오피아를 표방한 이 드립백들이 생각보다 맛이나 향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 정도면은 괜찮다. 그리고 이게 개당 1,500원인데 이제 좀 여러 개 사면 조금 할인 같은 것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2,000원이구나. 아, 드립백이 2,000원이에요. 아, 원래 2,000원인데 이게 두 개 사면 3,000원, 그러니까 1,5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0원 주고 먹기엔 조금 그렇고요. 왜냐면 그 세이코 커피 제가 종종 소개하잖아요. 알라딘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 커피 리브레 그런 쪽이 훨씬 더 나아요. 네, 에티오피아 커피를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2,000원짜리 값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1,500원 정도면은 그러니까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면 괜찮다. 왜냐면 이 1,500원대의 이 드립백들 특히 커피 리브레 거가 훨씬 더 개성도 뿜뿜 나고 전에 한번 리뷰했었던 그 제품이 이제 개당 1,500원인데 그것도 이제 할인하면 뭐 1,200원, 1,300원 이렇게 좀 할인을 넣어주거든요. 근데 이 집은 기본 가격 자체가 2,000원대라 싸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음에 이제 그 과테말라도 하나 산 게 있어요. 그 과테말라 라스 메르세디타스라고 하는 커피인데 요거는 이제 라벤더 향이 나는 그 사탕수수의 달콤함이 느껴진다는데 다음에 이제 그거 리뷰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커피 퀄리티는 괜찮다. 하지만 이제 가격을 봤을 때는 조금 뭔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면 괜찮고 2,000원이 넘어가는 가격대면 조금 뭔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제 느낌입니다. 그래도 이제 기본 커피 자체 퀄리티가 엄청 떨어지는 그런 드립백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막 드립백이라고 갖고 와보면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괜찮다 느껴졌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한 주간 동안 마셨던 커피들을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리뷰할 커피는 이제 센터 커피예요. 센터 커피. 네. 저도 참고로 센터 커피 처음 들어본 카페고요. 여기는 제가 간 게 아니고 제 교육생, 네, 우리 여성 바리스타 친구가 네, 열성이 넘쳐서 직접 다녀오면서 이제 원두도 사온 걸 이제 마셔본 후기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센터 커피를 좀 검색해 보시면 그 자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더 이제 상세한 설명도 같이 좀 있어서 꽤 좀 돈을 투자하신 그런 업체고 이게 지금 현재 지점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다녀온 곳은 이제 성동구에 있는 서울의 숲점을 다녀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터 커피 이제 서울의 숲에 있는 그러니까 성수동 쪽에 있는 곳을 다녀온 거죠. 이 친구가 다녀와서 꽤 이제 흥분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홀빈도 사온 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먹어봤는데 제가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한 가지 좀 좋았던 거는 이 집이 커피에 대한 좀 전문성과 열정이 좀 엿보여서 참 좋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원두를 이제 홀빈 상태로 팔 때 이 커피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해 주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은 좀 찾아볼게요. 이 친구가 사온 커피는 이제 에티오피아 구지 비샬라 워시드입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구지 지역의 비샬라라고 하는 커피를 이제 워시드로 가공한 커피를 갖고 온 거고요. 이게 이제 18,000원? 네, 210g 정도인데 18,000원. 그러니까 가격대가 싸지는 않죠. 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서울 쪽에 조금 이제 갖춰놓고 하는 카페치고는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왜냐면 보통 200g대가 이제 15,000원에서 이제 20,000원 사이 정도가 이제 보통 적정 가격이라 보고 있고요. 맛이 특히나 또 괜찮으면 더 좋겠죠. 이 친구가 이제 사왔을 때 이제 이렇게 커피에 대한 테이스팅 카드를 갖고 왔어요. 상세하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커피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커피 네임은 이제 비샬라라고 되어 있고, 이제 지역은 이제 사키소 구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이제 종류는 이제 헬룸,
그다음에 프로세스 워시드, 그다음에 그 고도가 2000에서 2300m 다 이렇게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테이스팅 노트까지도 예쁘게 이 노트 이 카드에 예쁘게 기재가 돼 있고, 참고로 이제 브링 할 때 이제 비율 그런 것들도 이제 기재가 돼 있으면서, 하나 더 좋았던 거는 이 핸드드립으로 먹을 때 명확한 추출 레시피랑, 그리고 이제 그 분쇄도를 처방전이라고 해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실제로 약품의 처방전 약품처럼 이렇게 그 우리 가루약들 있잖아요. 가루약 이렇게 종이봉투에 담겨져 있죠. 그 분쇄도 처방전, 메스우드 해서 이제 뭐 클레버나 V60, 하리오, 프렌치 프레스 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제조를 해놨습니다. 이걸 줘요. 그러니까 요런 드리퍼를 쓰실 때는 요 정도 분쇄도를 맞춰서 쓰십시오라고 이제 상세하게 줬는데, 그런 면에서는 되게 괜찮다. 네. 뭔가 이렇게 커피에 대한 전문성과 소비자들을 위한 편의성, 이런 걸 상세하게 좀 제공해줬다는 느낌이 들었고, 참고로 커피 맛은 얘네들이 처방한 대로 V60 하리오로 내렸습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소개해주냐면, V60 하리오로 추출했을 때, 이제, 브루어 타임이 이제 2분 20초, 1.16 정도로 나와요. 1대 16으로 이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클레버로 할 때에는. 이제 제가 그 소개받았던 건 이제 하리오고요. V60 하리오고, 원두 양의 약 2배의 물을 30초를 기다려준다. 이어서 14배의 물을 부어 1분 50초가 되는 시점에 드리퍼를 서버에서 올려놓고 3분이 되었을 때 모든 추출이 완료되도록 분쇄도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추출 비율도 설정이 되어 있고. 일단 커피 맛에 대한 설명으로는 이제 핵 과일류의 이제 과일의 플레이버가 느껴진다라고 써 있고, 커피가 식을수록 먼저 느꼈던 상큼한 오렌지 껍질, 그러니까 오렌지 필이죠. 플레이버가 잘 익은 사과 노트와 함께 조화를 이룬다라고 써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좀 기대감에는 이제 만족도가 확 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단맛과 전체적인 밸런스는 괜찮았고요. 그러니까 맛은 상당히 좋았는데 그 향미나 이 플레이버가 확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죠. 일단 하리오로 이제 2차까지 두 번에 내려서 이제 총 2번 내려서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하리오로 이제 2번 내려 먹은 거죠. 그러니까 비율을 조금씩 조절해 보면서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맛 밸런스는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좋은 반면에 플레이버나 풍미는 조금 아쉬웠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소비자의 편의성과 알 권리를 어느 정도 이제 충족시켜주는 이런 카페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게 좀 반가웠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콩의 퀄리티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카페는 아니었어요. 보면은 이제 유명세에 비해서 실제로 커피의 맛이나 이제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라고 느껴지는 곳들이 좀 있는 반면에 이 집은 그러진 않았습니다. 물론 에티오피아 구지 비샬라 워시드다 보니까 에티오피아 커피의 성격을 좀 더 좀 극상으로 올려주지 못한 단점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워시드스러운 그 깔끔함과 균형감은 잘 잡아줘서 적어도 맛에서만큼은 크게 흠잡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맛은 괜찮았어요. 맛은 괜찮았는데 저는 조금 플레이버나 풍미 이런 게 조금 더 아쉬웠다.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줍잖은 제 평을 야, 그건 네 생각이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좋겠고, 뭐 제 견해를 뭐 절대적으로 신뢰할 필요도 없고 너무 고가화 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커피를 마셔본, 하나 더 있구나. 네, 이건 뭐 소개할까 말까 하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태국의 그 스페셜티 커피로 유명한 이 도이창 커피라고 하는 곳에 커피를 한번 먹어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이창 커피가 직접적으로 국내에 뭐 정식 들어온 것 같진 않고, 이제 이거를 수입 유통하는 업체가 있나 봐요. 이 도이창이라고 하는 커피를 써있기로는 도이창 오리지널 코리아 올라이트 리저브드라고 써있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가
태국에 이제 직접 들어와 있는 건지 아니면 라이센스를 얻은 업체가 그냥 들어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도 좀 보고 있는데 뭐라 그러나 여기 홈페이지가 그냥 도이치한 커피에 대한 소개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스페셜티 커피를 취급하고 있다. 그다음에 기타 등등 뭐 샵을 운영하면서 이제 원두를 뭐 납품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먹은 커피가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뭐야 어디서 먹었냐면 요 서촌 쪽에서 먹었어요. 서촌 어디야? 제가 간 건 이제 도이창 커피를 전문으로 한 카페는 아니고 부암동에 보면 이 도이창 커피도 있다고 하네요. 네, 전 몰랐는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고 이 로고가 이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좀 신선합니다. 네, 저도 처음 봐서 한번 먹어본 건데 길을 가다가 이 서촌 쪽에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 같진 않고 이제 빵을 취급하는 뭐 홍콩 무슨 빵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도이창 커피를 취급한다라고 큼지막하게 플랜카 그 엑스배너로 소개하길래 궁금하잖아요. 또 태국의 유명한 도이창 커피라는데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 먹었는데 솔직히 맛은 너무 별로였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문 바리스타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아주머니가 내려주셨는데 뭐 커피의 퀄리티나 관리 이런 것도 어떨지도 모르겠고 정확하게 이 도이창 커피의 어떤 원두인지에 대한 소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개가 안 써 있어. 그냥 도이창 커피를 이제 사다 쓰시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나가다 봐서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먹었는데 저는 좀 별로였는데 이 도이창 커피를 전문으로 한 이제 커피 전문점이 국내에 있다고 하니 그런 데 가서 한번 다시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써있기로는 세계 상위 1% 스페셜티 커피를 판매한다고 하는데 제가 먹어본 커피의 맛은 너무 평이했어요. 그냥 조금 고급진 메가커피? 약간 구수하면서 쓴맛인데 제가 먹었던 도이창 커피의 쓴맛은 좀 애리게 썼습니다. 혀가 좀 애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원두나 이제 산패된 원두를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손님이 없었거든요.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버릴 원두를 먹어준 거지. 네. 아무튼 그냥 이 도이창 커피를 먹고 왔다. 다음에 이 도이창 커피를 국내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카페를 한번 가볼 생각이다. 네, 그런 거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낮춰봤고요. 이 홈페이지에 보면 이 소개되는 영상도 있네요. 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커피도 있구나라는 거 알고 계시고 기회 되시면 한번 드셔봤으면 좋겠고요. 뭐 이렇게 소개는 그럴싸한데 실제로 제대로 커피 맛이 어떤지 나중에 다시 가서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녹음을 하도록 하겠고요. 뭐 이렇게 뭔가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좀 안 됐는데 이 홈페이지에 보니까 국내에 이제 몇 개 있네요. 오, 맞네. 도이창 롯데 이천 프리미엄 아울렛, 명동 롯데백화점 코스모노지 광장 행사, 몽유도원 도이청, 네, 부암동 석송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커피를 전문성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로드 매장인 것 같아요. 나중에 몽유도원 도이청 한번 가봐야겠는데 부암동 석송정 검색해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아무튼 녹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고 컨텐츠가 부실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네 저렇게 모질한 인간도 집단에 열심히 사는구나 라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제가 특별하게 하는 건 없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고 뭐 취재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커피 영역 내에서 조금 캐주얼하게 이제 커피를 즐기고 정보 전달을 그냥 제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 주간, 네, 지금 한 주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백수 바리스타는 이제 좀 눈치 보며 살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라는 게 때때로 일도 하면서 쉬어야지, 그냥 무조건 쉬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내가 쉬고 싶어서 쉬나? 네, 네. 어쩔 수 없잖아. 네. 우리 모두 네, 기운을 내시고 저처럼 백수이신 분
아니면 장사가 안 되시는 분, 힘냅시다. 네. 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언제든지 꼭 돌아옵니다. 네. 이렇게 좀 장사가 안 될 때 자기 커피 개발도 좀 하시면서 새로운 내일을 위한 도약을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저처럼 직업이 없는 분들, 내공을 쌓으면서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열심히 지원서 넣고, 네, 준비된 자에겐 꼭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네. 너는 왜 준비됐는데 기회가 안 오냐? 준비가 안 된 거지. 그럼 보지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